네, 안녕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중국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특집으로 해서 당사의 애널리스트 분과 같이 해외 주식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오늘은 또 다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해외 증시 뭐 특징주라던가 시황 뉴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테마 트렌드 ETF까지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황부터 조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지수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마이너스, 저번 주 한 주 동안 마이너스 0.57% 하락했고요.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6%,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5.65% 한 주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도 확실히 좀 다우와 S&P는 마이너스 5% 수준에서 낙폭이 있었던 반면에,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 보면 거의 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보다 홍콩보다도 안 좋고, 물론 중국 심천보다는 조금 좋은, 굉장히 나스닥은 올해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섹터로 보면 상승 업종의 섹터인데 거의 이제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그 다음에 에너지, 필수 소비재, 거의 요 특정 몇 가지 섹터만 좀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었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승 기업으로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제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도 지금 타겟이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소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던가 뭐 경기 둔화 우려 하시니까, 이 소매점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출 부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 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분석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된 섹터가 눈에 띄었었고, 특히나 타겟이 가장 크게 좀 탑픽으로 꼽아지면서 가장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지금 다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죠. 뭐 화이자부터 해가서 뭐 FB, 그다음 유나이티드 헬스, 일라이릴리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다 좀 줄을 서고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냈었는데,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실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도 그렇고 해가지고 좀 눈에 띄게 수익률이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도 좀 견고한 실적이 좀 이어진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뭐 신규 의료기기라던가 신약 개발 이런 파이프라인,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번 주에 좀 눈에 띄게, 섹터로는 굉장히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가 섹터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도 보게 되면, 하락 종목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주 중심이 아무래도 좀 다소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픽카드 업체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좋지 못한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5%니까 사실 엔비디아 자체에 뭔가 뭐 개별적으로 특징적인 악재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지난주에 이제 워낙 인플레이션 우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았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이제 주요 연준 위원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FOMC의 연준 위원들의 여러 발언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온 한 주였는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가장 좀 매파적인 위원의 발언은 뭐 연말까지는 지금 금리가 0.5, 0.75% 수준인데 이를 연말까지 3%까지 올려야 된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축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서 재고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의 상승 이런 점들이 좀 수혜를 받았다 그동안에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수급 불균형이 완화가 되면서 공급이 개선되고 특히 수요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마이크론이나 뭐 NXP 반도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조금 좋지 못한 네. 어제 마이너스 거의 8% 급락을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기술주 중심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번째 이제 블랙스톤 증권 관련된 기업 올라와 있는데 금융주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대한 악재 그리고 확실히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IB 같은 경우에는 IPO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유동성이 풍부할 때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신용의 질도 좀 악화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융 쪽도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 기록을 했습니다. 한 차례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 이제 지난주에 1분기 그 차량 인도됐어 2022년 1분기 차량이 얼마가 인도가 되었는지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뭐 사실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뭐 약보합 정도의 131만 대 정도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는 2개 공장도 신규 가동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차례 강세를 보이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량 인도가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언급들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중국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 그다음 전기차 시장 자체의 경쟁 심화 우려 이런 점들 때문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사실 리비안도 좋지 못한 모습들 지난주에 뭐 16% 빠졌다고 하니까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11% 성장주 중심의 기업들 그 중에서도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더 좋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사실 워낙 그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요인들 매크로 요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 차 하나도 해소가 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 차례 뭐 반등을 했었지만 재차 좀 하락하는 그런 증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는 좀 뜯어서 보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특히나 그 유엔 세계 식량농업기구 유엔 식량농업기구라는 곳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였다. 1990년에 이 지수가 개발된 이후에 그러니까 확실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의 영향을 지금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확실히 경제 사이클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도 좀 보게 되면 중국 쪽도 지난주에 좀 이슈 있었습니다. 지금 상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4% 하락, 신천 마이너스 2.2%, 홍콩항생 마이너스 2.8%. 물론 이제 중국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는 이제 뭐 물론 청명절로 인한 휴장 일부 하루 이틀 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좋지 못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그 글로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오미크론 코로나 여파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뭐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가 뭐 회사 역사상 가장 바쁜 예약을 이뤄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크루즈 선들이 운영을 재개했고요. 이런 점들이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미크론 여파로 인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 23개 도시 정도의 이제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상하이가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지난주에 그 상하이 봉쇄가 풀렸었어야 되는데,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경제 봉쇄 이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이랑 조금 다르게 이런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사실 미국은 유동성을 줄이자 이런 쪽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저런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또 반대로 뭐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금리를 좀 인하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금 준비율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조금 소비 촉진을 위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밑단에는 이런 점들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셧다운이다, 뭐 시간 제한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중국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못 나가게 하는,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는 수준의 강한 경기 봉쇄가,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애초에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애초에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 수준까지 지금 하다 보니까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게 미국까지 글로벌 경기 입장에서도 조금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해에 기가팩토리, 전기차 생산하는 공장이 건설이 되어 있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상해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지금 오미크론에 따른 경기 봉쇄 때문에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3월 말부터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1분기는 3월 말이니까 거의 다 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봐도, 2분기 들어서면서는 지금 이 경기 봉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차량 인도 대수에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중국의 오미크론에 따른 경기 봉쇄가 단순히 중국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쪽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지속적으로 좀 트래킹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종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금 미국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가 주요 매크로 요인들에 따라서 움직였었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좀 돌아섭니다. 금융주들, 특히 금융주들, 모건 스탠리라던가 골드만삭스, 시티가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 돌아서면서 증시 자체도 조금 돌아설지, 좀 저희가 이번 주 한 주간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황 아무락 또 오랜만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주요 또 불확실성 요인들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시황이나 특징주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주에 해외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도 한 가지 좀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ETF는 매크로 트렌드에 투자하는 ETF, SMAT 라고 불리는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SAMT죠. 이거 좀 오타가 났는데 SAMT고요. 삼트라고 불리는 ETF입니다. 제가 계속 이번 주 시황 말씀드리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다,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그다음에 뭐 이런 점들 위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어떤 특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이 관련된 트렌드에 적합한 기업, 유효한 기업이 어느 것들이 있냐라는 점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에서 5가지의 거시적 트렌드를 결정을 하고요. 그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ETF가 이 SAMT, SAMT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위험자산 투자하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하고 코인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 ETF라고 해서 뭐 시장의 악재를 완전히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트렌드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 손을 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 중에 하나가 이 매크로 트렌드에 투자하는 ETF인 SAM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올해 1월이니까 지금 3개월이 좀 안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종목 한 60개 종목들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그 기업들이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상위 기업들도 보면 다 2% 수준대 한 기업에 특징적으로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아니고요. 자산도 아무래도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미국 ETF 치고는 그렇게 뭐 크지 못한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력의 매니징이 좀 중요하게 들어가는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운영 보수가 조금 높은 0.6%, 0.65 정도의 좀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 보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주 몇 가지, 한 3가지, 5가지 정도의 거시적 테마를 결정을 하고 그 투자에 맞는 그 테마를 결정하고 그 밑에 섹터가 들어가고 그 밑에 기업이 들어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운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냐라는 점을 이 ETF 이제 운용사에서 스크리닝 한 다음에 기업들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기업들의 M&A라던가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라던가 뭐 스포츠 도박 이런 특정 테마라던가 이런 점들을 통해서 기업 선별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ETF는 그럼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을 담겨져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에너지 뭐 아니면 호텔 여행 이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게 되면 이 ETF의 운영 방식을 듣기 전에는 이 포트폴리오만 봤을 때는 도대체 이 ETF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테마로 담겨져 있는지 사실 찾기 쉽지 않아요. 보게 되면 뭐 여행, 그 다음에 뭐 철강, 석유, 호텔 이게 사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특별히 없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담겨져 있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여행 수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뭐 에너지, 철강 이쪽 관련된 ETF들이 선별이 돼서 지금 거시적 트렌드로 선별이 돼서 이 ETF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유가, 인플레이션, 리오프닝 관련된 그 섹터들, 기업들 확실히 담겨져 있죠. 그다음에 뭐 델타, 항공주 델타라던가 뭐 하와이안 홀딩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좀만 이런 항공 쪽, 호텔 레저, 하얏트 호텔이나 익스피디아 쪽, 그다음에 철강 쪽, 이런 뉴코라던가 석유 쪽, 에너지 쪽인 뭐 옥시덴탈 이런 쪽까지 해가지고 혹시 어떤 선정된 특정 테마, 특정 트렌드에 투자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그러니까 뭐 시장의 이런 트렌드들을 따라가는 건 좋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직접 찾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주니까 그건 좋은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운용됐을 때 수익률은 또 어떠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 과거 데이터가 짧고 이게 뭐 향후에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의 데이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상장 후에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좀 기본적으로 S&P 500보다는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저번 주 기준으로 했을 때요. S&P 500 SP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 같은 기간, 그러니까 이 SAMT가 상장한 이후에 수익률 비교를 했을 때 플러스 1.5%를 기록을 했는데 이 SA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5.1%니까 확실히 조금 S&P 500 대표하는 SPY ETF의 수익률을 좀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워낙 짧고 규모도 작고 운영 기간도 짧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트렌드 따라가서 투자하는 거니까 시장을 계속적으로 아웃퍼폼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지만 확실히 이렇게 어떤 그냥 고르게 그냥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지금처럼 시장이 특히나 매크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정 테마나 특정 트렌드를 꼽아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는 ETF가 지금까지는 아웃퍼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해가지고 확실히 좀 이런 시장에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매크로 트렌드에 투자하는 ETF인 SAMT ETF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지금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 오늘도 국내 주식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사실 시장이 확실히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감을 잡지 못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 그럼 그 힘든 테마를 쫓아가 보자. 그 힘든 테마 중에서도 어떤 테마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기업 어떤 테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가 SIM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좀 기대감 매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런 시장에서 워낙 또 힘들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경으로 좀 그러고 있는데 특히 4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S&P 500이 좀 계절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달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이슈들은 해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쉽진 않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지난주 한 주간의 해외 증시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 ETF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 주 또 우리 해외 증시 관련된 이슈들 주목을 해 보시면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기까지 또 말씀드렸고요. 저는 EBS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